그러니까 이제 송호준 작가님도 이제 그렇고 노치욱 작가님도 그렇고 내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인가를 염두하고 테크니컬 라이더를 작성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 이 전시에서 테크니컬 라이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이제 이를테면 조금 쉬운 말로 복제가 되어서 다양한 곳에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안 계셔도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잘 그 미술관이나 그 기관, 그 공간의 여건과 잘 맞춰져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잘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통과 확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죠. 테크니컬 라이더가 기본적으로 작가 뭐 설치를 하던 발표를 하던 어떤 형태의 작품이라도 그 기획자, 그러면 큐레이터하고 이제 미술관 관계자랑 기본적으로 소통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테크라이더가. 네, 이제 설치가 되게 힘들었던 거는 토탈이 인터넷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제 작업은 이제 와이파이가 되게 항상 중요해서 테크니컬 라이더에도 뭐 와이파이 회선을 따로 줘야 되고 뭐 공유기는 뭐 빠르기가 얼마여야 되고 이런 걸 꼭 써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전시장에 항상 요구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유독 이런 미디어 아트라던가 단순히 뭔가 영사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입출력이 필요해지는 그런 매체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와이파이나 어떤 인터넷의 속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더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꼭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되지만 조금 장비적인 거나 아니면 구성하는 것들이나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간략한 버전을 사실은 추천해요. 이게 저는 테크니컬 라이더라는 말을 처음 이제 제가 접해본 게 예전에 이제 공연 같은 거를 해보다 보면 주최 측에서 준비해줘야 되는 것을 요구할 때 테크니컬 라이더라고 하고요. 자기가 들고 가는 악기는 자기가 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압축하지마를 할 때에도 압축하지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준비를 아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기타 카메라들을 준비를 하고 하지만 그걸 공개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부서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추가 셋업을 준비를 하기를 위해서 그냥 공개를 하는 거고요. 테크니컬 라이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작성했던 경우가 어떤 해외에 있는 갤러리스트가 제 작품을 구입했을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전시했던 작품을 바로 전달해 드리지 않고 새로 제작을 해서 드렸어요. 새로 제작을 하면서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문서로 작성했던 게 가장 제가 처음 작성했던 테크니컬 라이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 같은 모니터가 벽 높이가 어느 높이에 달려야 되고 뭐 카메라는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 장비는 어떤 게 사용이 되어야 하고 액자는 가로 형태 또는 세로 형태로 그 다른 모니터와 몇 cm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설치가 되어야 하고 하는 어떤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고 테크니컬 라이더 요청을 드렸을 때 엄청 어렵게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들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설치할 때 또 그 테크니컬 라이더가 기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아까 영상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어떤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님들이 테크니컬 라이더를 공개를 좀 사실상 꺼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설치에서는 매우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기보다는 좀 비공개로 소통하는 걸 더 훨씬 더 지향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자라고 했지만
이게 우리가 돈을 안 버는 작가들이니까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저명한 작가여서 내가 빌 비올라다, 안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올라님은 퍼뜨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이 지금 테크니컬 라이더 전시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제가 예전에 오픈소스 인공위성 작업을 했을 때에 모든 것을 오픈소스로 이제 해보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작가들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황인데, 실제 작가들은 아니면 미술계에서나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묻어두고 쉬쉬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면서도 별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전시가 너무 이제 좋았던 게, 이게 비단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항상 말하고 다니는 유명한 작가들을 꼭 초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전시의 그 어떤 의미를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하면서 저는 느낀 게, 확실히 이 테크니컬 라이더 안에 이 디지털 미술, 그러니까 정통 미술에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고, 그것이 아닌 테크니컬 라이더에는 그 도스튼? 그게 정말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아무리 테크니컬 라이더로 매뉴얼을 해놔도 그게 관객이 와서 이렇게 잘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다른 작가님들과 다 체험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겉으로는 미디어 작가인데 옆에 항상 저기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매뉴얼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저기요 이게 안 보이는데 그 다음을 못 넘어가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유럽에서는 아까 상희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갤러리 같은 데 VR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보다 안에 겉에 정말 인테리어처럼 너무나 근사한 인테리어를 해놔요. 근데 그 옆에 도우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불러주고 저기요를 계속할 정도로 그쪽은 아예 그 도우미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 더 친절하게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매뉴얼을 하려고 하고, 한 작가님의 말씀으로는 10년 전에 이런 걸 했을 때 관객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다가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정말 잘 따라온다, 계속 팔로우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디지털 미술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테크니컬 라이더를 하는 거는 유통에까지도 관련됐다는 거잖아요. 유통이라는 건 관람객이 익숙해져서 이걸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건데,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이 테크니컬 라이더는 이제 작가와 이제 이 전시를 하기 전에 많은 소통이며, 이 안에 사실 도스튼, 이 전시의 예를 들면 유지라는 거나 아니면 문제 발생의 계획에, 그럼 이제 그 도스튼 분들, 물론 이거는 쉽지 않은 거지만, 네. 작품 설치와 관련해서 인테리어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치하시면서 그 작품 설치 구성들, 인테리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써놨던 테크니컬 라이더에는 의자, 모니터, 그리고 HMD와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만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 느낀 점은 의자의 모델명까지도 적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밑에 카페트를 깔 때 카페트의 색상 코드까지도 적어놔야 되겠구나라는, 그냥 카페트를 깔아주세요가 아니라 카페트의 브랜드, 그리고 색상 코드, 그리고 그게 만약에 품절일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색상 코드까지 적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 이제 저 작품을 가지고 세 번째 하는 전시인데, 이 전에는 다큐멘터리 같은 사진들이 놓여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부 선생님께서 그 피드백을 주시면서 애니메이션 영상보다는 관련된 레퍼런스 사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사진 작업을 해서 넣었는데, 이제 그 세팅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캐릭터를 중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몇 가지 생각을 해놓고
종류별로 마치 송은 작가님께서 파티 형식 그리고 이거를 세미 형식으로 보여주는 전시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시 목적에 따른 분류를 좀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결 다이어그램에서 제가 이제 주대시하게 한 거는 제가 가져가는 장비들 혹은 이제 배송하는 장비들이에요. 딱 하나의 박스에 넣어가지고 배송을 할 건데 그 배송하는 장비에 들어가는 연결도는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고 현장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거는 현장에 설치 LED 월 디스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제가 이제 세계대회 서울 버전 했었을 때에 같이 일했던 그 저기 설치 업체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장비 리스트를 다시 받아 놓은 이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가져가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천 장비들 실제 이제 제가 쓰는 장비들 모델명 다 써놓은 상황. 그리고 저는 이제 커머셜 설치를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쪽 워딩대로 전달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자나 전시 기획자나 또는 그 작품 설치자로 하여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이 온전하게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장비뿐만 아니라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까지도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테크니컬 아이디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전시장에서 전시를 할 때 한 번도 어느 한국도 원활하게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이 사무실에 미술관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써죠. 인터넷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전시장 자체에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 이렇게 증명서를 설치해 주는 게 대부분이었고 뭐 한 분이 오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6명 정도 오셔가지고 인터넷 라인 하나를 깔기 위해서 미술관에서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 오셔가지고 개통을 하나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항상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토탈 미술관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쪽 방면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작가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B가 꼭 있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안 되는 경우, 사실 지금 상위 작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는 인터넷 환경으로 작업하는 건데, 그거 그냥 접고 VR로만 할 수 있는, 로컬로만 할 수 있는 거로 간 건데, 사실 메타버스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언급하고 체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중요한 아트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미술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완전 커머셜한 스탠다드로 행사를 치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대통령 행사를 치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 정도로 준비하지 않을 거라면 비안을 생각하는 게 낫다. 전 그래서 인터넷 지금 안 되게 해놨어요. 인터넷을 아예 안 쓰는 상황으로 셋업을 해놨고 내부 네트워크로만 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라우터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 그냥 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다. 그 테크니컬 라이더가 한 번에 완결되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시장에 부착되어 있는 거는 저희 공간에 맞춰서 저게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저게 스타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제 다른 데서 전시하는 게 그렇게 만나게 쌓이게 되면 이게 사실은 테크니컬 라이더가 각각의 작품의 아카이브거든요. 사실 테크니컬 라이더는 관객이 만날 일은 없어요.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테크니컬 라이더를 저렇게 전면으로 내세워서 전시를 한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쟤를 이렇게 본격 주제로 갖고 온 적은 없는데 근데 저 테크니컬 라이더가 작가랑 기획자가 만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오해를 줄이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작가랑 컬렉터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작품이 판매가 될 때 혹은 작품이 그러니까 소장이 될 때 전시가 될 때 만나는 지점들이라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전시되어 있는 거에 테크라이더를 쓰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아이디어하게 낸 거는 당연히 예쁘고 이게 토탈 버전에서는 토탈의 폐선팩 전시에서는 이 버전으로 설치가 됐다라는 걸 가장 꼼꼼하게 기록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한 작업의 여러 전시 버전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면 사실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초대할 때 약간 그런 뭐랄까 한숨 돌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희 작가님 작업에 월딩을 초대하려면 내가 방이 최소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이 하나니까 패스. 이런 일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왜냐면 방현희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 작업을 저희 토탈의 지하의 그 긴 벽 전체에다가 저희가 3채널로 틀었었거든요. 그것만 만약에 있었다면 다른 어떤 기획자들은 우리는 7m의 벽이 없으니까 패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작업이 어떻게 다른 식으로 설치되고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여주는 거는 작품이 유통되는 부분, 그 유통이라는 게 늘 판매만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시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